민심이 정말 좀 구체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죠. 예전에. 그전에도 없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이건 갤럽 조사인데요. 이 의견 없음이 계속 높아지고 전통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할 것을 기대했던 분들이 계속 줄고 일부 조사에서는 무응답과 새정치 지지층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호남에서는 여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호남에서 그 정당 지지율이 50%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에서 천정배 전 의원께서 경쟁력이 세셔서 그런 겁니까? 앞서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영택 의원이 친노 친노라서 지금 후보를 놓고 그런 개념보다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를 놓고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이면서도 이번 선거에 어쩐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지만 평소에 약속했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말로만 하는 정당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정당이 좀 바꿔주도록 해야 되고, 이번 선거에 또 그대로 이겨버리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번 황골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당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아주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호남 민심을 좀 알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만일 모른다 하면 그건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대처를 하는 것은 대단히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사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역 핵심 지지 기반의 민심을 소재를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박주선 의원님이 굉장히 좀 그 답변이 좀 난감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만약에 당대표가 그 핵심 지지 기반의 민심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아까 광주의 여론조사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다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여론조사가. 예.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의 경우에는 광주와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예. 네. 전남 출신이긴 하지만 신안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4선 의원을 했고,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송정역에서 KTX 한번 안 타봤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는데, 그렇게 명분이 없다고들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보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다소 앞서 있는 것. 네, 지금 물론 여론조사가 선거 초반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자체, 그리고 지금 무응답층이 한 30% 정도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전통적 지지층들이 이번에는 투표를 혹시 안 하려는 것 아니냐, 관심을 아예 끄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광주 쪽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45%고 부동층에 대한 35%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지금 조영택 후보 지지율이 거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의 반 정도를 조금 상회하거든요. 예, 그걸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자가 반드시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후보자가 미워서 또는 후보자의 자격이나 능력이 미달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의 당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직설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동교동계 또 호남 민심을 충분히 다독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되면은 참 새정치민주연합 앞날이 굉장히 난감해지죠. 벌써 그런 기류를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부에서 선거를 지금 후보 등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석만 이겨도 이번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거 결과 패배를 전제로 하고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배수진을 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굉장히 이런 전술 전략을 가지고 선거 임한다 하면은 직업의 예. 자격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번 보궐선거는 인천을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먼 책임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민주당의 당선 지역을 양보해가지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해산에 대해서 다시 재보궐선거를 하는 건데 예. 그때 민주당이 이런 핵심 지지 기반의 텃밭을 양보를 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공천했다 한다면 이런 재보궐선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전제로 하는 전략을 가지고 선거 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사실은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그쪽에 해산될 수밖에 없었던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인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 중에 고위직 중에 사과한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사과 문제하고 재보궐선거를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치른 것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인식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핵심 지지 기반을 이번에 모두 세 곳을 모두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730 재보궐선거에 김한길 안철수 당대표는 우리가 이겨야 할 곳 한 곳을 못 이기고 다시 또 이겨야 할 곳 한 곳을 추가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4곳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14곳을 다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반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4곳 선거구에서 한 곳만 이겨도 우리는 이겼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친노 쪽과 또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 호남 또 동교동계랑 시각 차이나 전국을 풀어가는 해법이라든가 이 원칙이 뭔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칙 부분인데요. 금방 예. 우리 박주선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4곳 재보궐선거 초반에 예. 문재인 대표 측의 양승조 최고위원, 양승조 사무총장이죠. 네, 4곳 중에 한 곳만 이겨도 선전한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옛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일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 발언회의 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내일이라도 국립현충원에서 매주 화요일 날 동교동계 참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게 그토록 가면 좋겠다. 이런 권유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여기에 대해서 공식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하게 어떤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예. 보여준다면 대표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 예. 부분이죠. 묘역 참배 건의까지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누구를 시켜서 전화를 하고 누구를 예. 시켜가지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을 전하기보다는 진솔하게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주승용 최고위원은 또 이 중도파, 호남의 3선 의원이면서 계열별로는 DJ계, 또 중도파에 예.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런 질문 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표께 섭섭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점이 있지만 예. 또 이제 당 대표에게 공론을 장에서 공중파 매체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